네, 오늘은 이제 지수함수 할 거야. 지수함수. 네. 이제 함수 공부할 때 그 전에 삼각함수 할 때도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먼저 기본형 배우고 가장 간단한 형태 그거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해서 표준형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반형. 지수로감수는 표준형하고 일반형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본형 배우고 표준형 배우면 될 것 같아. 지수함수의 기본형. 일단 기본형이 어떤 형태인지 배우고 그 녀석에 대해서 성질을 정리하자고. y는 ax제곱, 요게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죠.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는 대략 이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일단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 밑이 0하고 1 사이면, 우리는 밑은 양수인 것만 다루기로 했으니까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정의역.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그려진 x의 범위를 보면 작은 실수부터 큰 실수까지 전 범위에서 그려지니까 얘는 정의역 실수원체죠. 그리고 지수함수의 치역. 그래프가 그려진 y값의 범위가 x축 윗부분, 즉 y값이 양수인 부분에만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y와 y는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징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수함수의 특징 있는 것들 하나는 이 절편이고요, 절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그래서 지수함수의 절편 둘 다 동일하게 0,1이죠. 이건 이제 지수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수가 0이 되면 밑과 관계없이 언제나 1을 지나니까 나중엔 이제 이거를 지수함수의 정점이라고도 말할 거야. 정점. 지수함수가 지나는 고정된 점. 자, 그 다음에 점근선. 지수함수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 보면 x축이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죠. 예, 닿진 않죠. 얘도 x축이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서 점근선은 x축. 그리고 점근선 개념은 분수함수에서도 나온 적 있죠. 점근선. 자, x축 또는 y는 0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밑이 1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 공통점이고요. 둘의 이제 차이점은 증가 감소죠. 증감. 우리가 보통 증가라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걸 우리가 증가라고 하고요. 정확한 증가의 정의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잠깐 나오는 것 같고 수하에 거기에 이제 x1, x2 뭐 이거 나오지 않나? x1, x2가 아니라 x1이 x2보다 크다이면 fx1은 fx2보다 크다. 이게 증가의 정의인데 이거를 이제 수투 미분 부분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증가는 지금 일단 우상향하는 함수, 감소는 우하향하는 함수라고 보면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우상향으로 계속 그래프가 진행되니까 얘는 증가 함수고요. 그리고 얘는 감소 함수죠. 증가하고 감소하다. 그러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녀석은 1대1 대응 함수다. 1대1 대응 함수다. 사실은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인데 공역이 양수라고 한다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고 봐서 1대1 대응이라서 얘는 뭘 갖는다? 역함수를 갖는다까지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역함수가 누구더라? 뒤에서 다룰 로그함수더라까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역은 실수원체, 치역은 양의 실수, 그 다음에 절편은 0,1, 그 다음에 점근선은 x축. 자, 1보다 크면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이게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형 형태고 여기서 이제 밑이 커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밑이 커지면 지금 여기
그려놓은 이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보다 밑이 커지면 1보다 큰 상황에서 밑이 커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가 x가 1이라고 해주세요. x가 1이라고 하면 이때 이 값이 a일 거거든. 이 값이 a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y는 우리가 b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b라고 하는 애가 a보다 크다면 이 녀석은 1 넣었을 때 1,b를 지날 텐데 그 1,b라는 점은 얘보다 큰 쪽에 찍힐 테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쯤을 b라고 할까? 여기쯤을 b. A 파란색 점선이 없어졌네. 여기 b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절편 얘를 지나는데 얘는 이렇게 1,b를 지날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래프가 밑이 커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증가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 밑이 커지면 이렇게 y축에 올려붙게 된다. 이때는 반대로 x축에 붙게 되는데 우리는 요거 위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 요 점을 축으로 해서 지뢰같이 지뢰대 그거 같이 얘가 된다. 밑이 커지면. 그래서 밑이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밑이 커질수록. 자, 그럼 반대로 이 녀석은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마찬가지로 1 넣어보면 a가 나오잖아요. 1 넣어보면 a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다 1 넣었을 때 a가 나와. 그러면 똑같이 y는 ax제곱이 아니라 b의 x제곱에 대해서 b가 더 크다고 해볼까요? b가 a보다 더 크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녀석도 역시 1,b를 지나잖아요. 그럼 1 넣었을 때 조금 큰 값을 지나야 되니까 1,b라면 여기쯤이라고 할까요? 여기 좀 쪼잔하네. b 여기쯤 지나요. 그럼 얘보다 위에 지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때요? b가 a보다 더 큰 거였잖아요. 즉 작은 게 요거죠. 작은 게. 즉 이 경우는 작을수록 이렇게 붙게 된다. 작을수록. 그래서 그래프가 단순히 밑을 비교할 때는 클수록 y축에 붙고 증가의 경우는 작을수록 y축에 붙는다. y축에 가까운 걸 따지면 돼. 뒤에서 로그 함수는 거꾸로 x축에 가까운 걸 따지면 되고요. 기본형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그럼 이제 표준형 대칭 이동을 먼저 말해볼게요. y는 ax제곱이 있는데 자, 이 녀석에 대해서 y축 대칭을 먼저 해볼까? y축 대칭하면 누가 되냐면 x의 보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y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보면은 y는 ax제곱,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 0,1 지나고 이것에 대해서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이 녀석 그래프는 x축, y축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y는 2의 x제곱과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다시 말해서 2분의 1의 x제곱. 자, 이 둘은 무슨 관계냐? y축 대칭 관계라는 거 알 수 있다. y축 대칭 관계.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 녀석은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녹색으로 해볼까요? 자, 원래 빨간 녀석에 대해서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점 대칭을 하면 이거 노란색으로 합시다. 원점 대칭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원점 대칭 이동하는 함수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 x가 우리는 밑이 1보다 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대칭 이동을 생각해 주면 돼요. x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y축, 밑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x축,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원점 대칭 했다라는 거. 네, 여기서 잠깐 참고로 하나만 좀 얘기해 주고 가자면 가끔 이게 나중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아이디어가 쓰일 때가 있어서요.
여기서 y는 ax 제곱이라는 함수하고 y는 a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 이 녀석 보세요. 이 녀석. 지금 얘가 y는 ax 제곱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거든. 근데 이 녀석은 이 빨간색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원점에 대해서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 그죠? 얘는 서로 원점 대칭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뒤에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나냐면 봐라, 이 녀석을 이렇게 평행 이동해도 얘네가 서로 대칭성을 가져요. 대칭성을 갖는다. 얘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돼요. 그 점을 이제 나중에 찾는 법을 얘기할 텐데, 여기 정점 요거 있죠, 요거. 그리고 얘도 정점 이동한 요 점 있죠. 이 둘의 중점. 요 녀석에 대해서 이 빨간색과 노란색은 대칭 이동이 돼요. 대칭 이동 관계가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래 원점 대칭이었는데 이동을 해도 어떤 점에 대한 대칭성을 갖는다. 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뒤에서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y는 ax 제곱을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p, y축으로 q. 그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a에 x-p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의역과 치역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아까 여기서 했던 이 절편 그리고 점근선. 절편은 지금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 이제 정점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정점이 어떻게 구해지느냐면, 정점은 밑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이해할 때 밑과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x가 p일 때 지수가 0이 되죠. x가 p면 얘는 1이 되니까, 그리고 정점은 그래서 q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p, q 플러스 1. 이 경우에 그러니까 정점을 찾으려면 지수가 0이 되는 x를 찾아서 그걸 집어넣고 산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점근선 생각해보면, 자, 점근선이 아까 x축이었잖아요. x축. 네, x축은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점근선을 가지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얘는 y축 방향 평행이동만 신경 쓰면 돼서, y축으로 지금 얘가 얼만큼 평행이동했냐면 q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은 y는 q가 되더라. 점근선 y는 q. 정점과 점근선을 표준 형식을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한 시계 형태를 알아봤는데,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겠죠.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런 그래프 그릴 때 일단 나는 이제 정석은 이러하다고 봐. 정석은 방금 배운 대로 y는 2의 x제곱부터 출발해서, 즉 기본형부터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얘가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얘가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당연히 어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그걸 거쳤는지를 따지는데, 이걸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대칭이동을 먼저 고려해 주는 게 좋아요. 대칭이동을 평행이동보다 먼저 고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평행이동보다 먼저. 그래서 이거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대칭이동은 디귿이고 평행이동은 피읍이니까, 디귿이 피읍보다 빨리 나오니까 그래서 대칭이동 먼저 고려해라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평행이동을 고려하면 여기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상수를 보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요 마이너스 2는 x축 대칭이동에서 생기는 건데,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x축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평행이동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 반대로 2배가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면 알 거야. 평행이동을 먼저 여기서 파악한 대로 한 다음에 다시 대칭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칭이동을 먼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속 편하게. 그래서 무슨 대칭을 먼저 해야 돼? x축 대칭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제가 돼.
이런 관계를 직접 쓰던지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하고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반영을 하던지. 자, 그럼 먼저 가장 기본 형태는 0,1을 지나는 2의 x제곱이었는데 이 녀석을 평행 대칭 이동할 건데요. 이때 평행 대칭 이동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냐면 아까 했던 정점, 즉 절편이죠. 0,1과 그리고 점근선 y는 0이죠. 이 둘의 변화, 이 둘의 이동, 변화, 이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이 둘의 이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아. 자, 0,1을 x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죠. 그리고 점근선은 바뀌지 않으니까 x축 대칭 이동 상태가 이건데 여기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이 정점이 하나, 둘, 위로 하나니까 얘가 되고요. 점근선은 x축이었는데 y축 평행이동만 영향을 받아서 위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얘를 점근선으로 하고 얘를 정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내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기본형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녀석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따지는 거 꼭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조금 요령껏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주어진 지수함수 이 녀석을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걸 파악하는 거죠. 왜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이차함수 같은 경우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 식을 보고 아니 2,1이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고 그래프 그리는 것처럼 얘도 이 식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걸 파악하잔 말이야. 그 파악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정점과 그리고 점근선입니다. 정점과 점근선. 일단 정점은 x에다 2 넣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되나? 네, 2,0이 정점이 되고요. 점근선은 뒤에 있는 상수항 읽으면 돼요. 그래서 y는 1입니다. 이걸 파악했다고 한다면 x축, y축에 대해서 y는 1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정점은 2,0 이렇게 그렸어요. 2,0 찍었어요. 그럼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잖아요. 이쪽으로 그려질까, 이쪽으로 그려질까, 그 두 가지잖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하려면 마이너스가 붙은 위치를 찾아서 하면 되는데요. 그거보다 좀 간편하게 여기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3. 한 점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점 3을 넣으면 x가 3일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지난다. 3, 마이너스 1 지나려면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정점과 점근선을 파악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의 위치를 보고 어느 방향으로 그래프가 뻗어나갈지를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한 점을 적당히 구해서 적당히 한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의 기본형 그리고 지수함수의 표준형, 이게 표준형이에요. 근데 일반형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점대칭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갈게요. 자, y는 a의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자, 이 녀석의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얘는 y는 a x제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0,1 역을 지나고 그 녀석을 가지고 먼저 원점 대칭을 해야 되죠. 얘를 원점 대칭합니다. 그 다음에 x축으로 p, y축으로 q 만큼 평행 이동하면 저 녀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원점 대칭을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p만큼 q만큼 이동해서 대충 여기쯤 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정점 p만큼 q만큼이니까 q로 붙죠. q 긋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정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p 넣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q가 되나요? 네, p, q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대칭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대칭성은 두 정점의 중점을 생각하면 돼요. 두 정점의 중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y는 ax제곱하고 이 두 녀석이 원점 대칭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을 이동시키면 그 정점과 이 녀석의 중점에 대해서 대칭의 중심이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녀석의 대칭의 중심은 요 녀석, 얘하고 얘의 거리가 같은 요 녀석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얘가 0,1이니까 2분의 p, 2분의 q가 대칭의 중심이 돼요. 사실 2분의 p, 2분의 q가 대칭의 중심이라는 건 별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두 정점의 중점 이 대칭의 중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y는 ax제곱과 y는 k의 ax제곱. 자, 이 녀석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과 y는 4의 2x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2x 플러스 2제곱이니까 얘는 평행이동해서 이 둘은 평행이동으로 겹쳐지죠. 평행이동해서 겹쳐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본형이 똑같으니까 둘 다 2x제곱을 가지고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어떠냐는 거야. 이 녀석 2x제곱과 y는 3 곱하기 2x제곱. 이러면 이제 지수 법칙으로 위로 올릴 수가 없는데, 자, 이 녀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2의 로그 2의 3으로 바꾸면 돼. 이렇게.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에요. 로그는 그냥 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역시 겹쳐진다. 기본형 이동이란 겁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최대 최소까지 일단 설명할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fx는 ax제곱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f에다 마이너스 m 넣은 거, 그것은 a의 마이너스 m제곱이고, x에다가 n분의 1 제곱 넣은 거 a의 n분의 1 제곱인데, 둘은 같지 않죠. a의 마이너스 m 제곱이면 a의 m 제곱분의 1이 되겠지. 얘는. 자, 두 번째 f에다 x에 2m 넣은 거, a에 2m 넣은 거랑 a에 m 넣은 다음에 2배 한 건 같냐 그랬는데, 얘도 역시 같지 않죠. 자, 세 번째 f에 mn 넣은 거, x에다가 mn 넣은 거랑 m 넣은 다음에 n제곱 한 거,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같죠.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지수함수의 성질. a의 x제곱에 대해서 f3이 8분의 1일 때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일단 f3은 a의 3제곱이고 걔가 8분의 1이 됐대요.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a는 2분의 1이다. 말했듯이 세제곱해서 그 양수가 되는 실수 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굳이 인수분해해서 방정식 풀이할 필요는 없다. 그냥 되는 거 하나 적으면 끝이야. f에다 마이너스 2 넣으래요.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4 맞고요. 마이너스 1,2분의 1을 지난데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2 지나겠죠. 틀렸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얘는 기본형이니까 점근선은 x축, 즉 y는 0이겠죠. 틀렸고. 자, 이게 아까 말한 건데 나온 김에 그냥 설명을 다시 할게요. 아까 증가함수라는 건 우상향한다 그랬는데, 증가함수는 x값이 더 클 때, 그때 함수값도 더 커지는 함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x축에 이렇게 있을 때 x1과 x2라는 x2가 더 큰 상태의 x값들에 대해서 fx1 값과 fx2 값을 비교하면 fx2가 더 클 때, 이게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서로 다른 두 x값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점이 그렇게 해서 다 찍힌다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감소함수는 x값은 더 커졌지만 함수값은 더 작아졌을 때 우리가 이걸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자, 얘는 밑이 1보다 작은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함수고 감소함수 의미에 맞으니까 리을도 참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다음 y는 3의 2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그래프가 겹쳐졌대요. 그럼 이때 mn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뭐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하던지 아니면 얘를 정리하던지, 근데 얘를 정리하는 선택을 할게요. 81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3의 2x 마이너스 4 빼기 6이 되네. 그럼 얘는 3의 2로 묶으면 x 빼기 2 마이너스 6이니까. 자, 기본형 그래프와 비교해 봤을 때 x 대신 x 빼기 2니까 x축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 대신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 네, 뒤에 있는 게 y축 평행이동이죠. 자, 넘어갑시다.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요거 하나 풀고 갈게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이렇게, 사실은 아까 그 내가 정석으로 기본형 그리고 평행 대칭 이동하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정점하고 점근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사실 정점하고 점근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미정계수가 없을 때, 계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유용하고요. 이 정석은 미정계수가 포함된 모든 경우, 네. 뭐 정석은 아무 때나 다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는 정석이 더 편한 것 같고, 내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다 밝혀졌으니까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그래프 그리는 법을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3 점근선 긋고요. 자, 정점 2 넣으면은 얼마야? 2, 마이너스 2가 되나요? 2, 마이너스 2에 점 찍고요. 그럼 방향은 두 가지인데 여기다가 나는 1 넣어서 정할게요. 1 넣으면 2의 1승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조금 위에 있겠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얘 맞고요. 치역은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얘 맞고요. x값 커질 때 y값은 감소하고 있죠. 커질 때 y값 감소하고 있죠. 얘 맞고요.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 맞고요. 4, 4분면 지나지 않는다. 아이고, 이건 그래프 가지고는 확인 안 되네. 내가 그린 걸로는 정확하게는 이 y 절편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x에다 0 넣어볼게요. 0 넣어보면 1이니까 0,1 지나니까 4, 4분면 안 지나겠네. 그지? 우리는 이제 정근선하고 정점만 제대로 찍는 것 뿐이지 얘가 얼만큼 이렇게 되는지 얼만큼 누워있는지까지는 정확치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린 그래프를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분면을 지나는지는 그래프 형태가 정확치 않으니까 알 수 없어서 y절편으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 답은 5번. 자, 15번도 하나 풀고 갈게요. 3분의 1의 x 빼기 1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거 그린 다음에 저거 올린다 그랬는데, 안에 거 그래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절편과 점근선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4 절편이라 정점과, 자, x에다 1 넣으면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인가요? 1, 마이너스 3 여기쯤. 자, 나는 여기다 0 넣어볼게요. 0 넣으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 마이너스 1이 되나요? 0,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이 얘가 되려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절대값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과 대칭 위치에 점근선이 놓을 거니까 이 점근선은 4가 되겠죠. 4. 자, 여기에다가 y는 k라는 직선을 찍 그어가지고 교점이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x축보단 위에 있고 4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니까 k는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네, 답은 1, 2, 3 3개가 되겠네요. 자, 다음 16번 A의 x축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3분의 b 플러스 c라 그랬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c, 16 지나고
2,4를 지난다네. 그러면 결국 A에 C 넣은 건 16이고요. A에 B 넣은 건 4가 되겠다. 자, 근데 문제는 F 3분의 B 더하기 C라 그랬으니까 3분의 B 더하기 C는 A의 3분의 B 더하기 C가 되겠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A의 3분의 B에다가 A의 3분의 C를 곱한 거 같겠네. 그치? 자, A의 3분의 B는 3분의 1제곱을 하면 4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이 되고요. A의 3분의 C는 16의 3분의 1제곱이랑 같으니까 2의 3분의 4제곱이 되겠네. 결국 둘을 곱하면 2의 3분의 2 플러스 3분의 4가 되니까 얘는 2의 2제곱이 되겠다. 뭐 어떤 의도로 나온 건지 모르겠네. 답은 1번입니다. 22번. 자, 4제곱근 8, 16제곱, 16의 3분의 1제곱, 0.5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의 대소관계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건 다 밑이 2로 통일되니까 통일을 하고 볼까요? 자, 밑을 2, 이거 분수지수로 바꾸면 4분의 3제곱이 되고, B는 2의 4제곱이니까 3분의 4제곱이 되고, C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인가? 그러면 2의 4분의 5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밑을 2로 다 통일했을 때 아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다 라고 했는데, 증가함수라는 의미는 지수가 클수록 이 y값도 커진다 라는 뜻이죠. x가 클수록 y값도 커진다. 그럼 우린 여기서 밑이 같으니까 여기서 x값이 제일 큰 걸 찾으면 되겠네요. 얘는 1보다 작으니까 a가 꼴찌고, 1보다 큰 두 녀석에 대해서 누가 더 크니? 얘는 12분의 16, 얘는 12분의 15니까 b가 더 크네요. 그래서 c, 그 다음에 b.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큰 놈이 가장 크다 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사실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면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죠.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면 a의 x-p 플러스 q, 그냥 이런 형태로 주어진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면 되죠. 근데 그래프도 그리기 싫다. 그럼 뭐만 보면 되냐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죠.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가 클수록 y값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가장 클 때가 언젠지를 고민하면 되고, 반대로 이때는 지수가 클수록 y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지수가 가장 클 때 y값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니까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 위치 범위만 확인해도 된다. 자, 그걸 이제 확장하면 요 a의 위에 이렇게 1차식이 아니라 fx가 올 때죠. fx가 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 fx는 2차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배웠던 함수, 분수함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무리함수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함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지수함수에서 지수가 1차식인 경우에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으니까, 그럼 이때는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밑이 1보다 크냐 혹은 작냐에 따라서, 자, fx라고 하는 지수 위치에 있는 이 식이 fx가 클수록 y값도 큰 거고요. 이 경우는 fx가 작을수록 클수록 y값은 작다. 이 아이디어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x란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우선 할 일이죠. 그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y값의 최대 최소를 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ax 제곱이 여러 번 등장하는 형태가 있어요.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y는 2의 2x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면 ax 제곱을 치환하면 됩니다. t든 뭐든 치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치환할 땐 늘 조심할 게 있죠. 치환할 땐 삼각함수에서도 얘기했나? 치환할 땐 뭐 조심하라고? 변역 조심하라고. 변역 조심.
특히 지수함수에서는 x가 만약에 범위가 없을 때, x의 범위가 없을 때, 즉 x가 실수 전체일 때, 그때 ax 제곱은 항상 양수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따로 없을 때도 지수함수는 치환을 했을 때 늘 범위가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기고요. 만약에 x의 범위가 뭐 1부터 3까지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t의 범위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 없이 x가 실수 전체일 때에도 지수함수에서는 변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때는 치환을 한다. 그러면 얘는 치환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가 되죠. 그거 말고도 치환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형태면 얼마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꼴.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리거나 아니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수에 1차식이 아닌 경우가 와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에는 지수의 최대 최소를 고려해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고려하고 지수의 최대 최소를 고려해서 전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한다. 자, 똑같은 거 여러 번 등장할 땐 치환하는데 치환할 때는 변형 조심하자. 그게 전부입니다. 자, 26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7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뭐 그래프 그려볼 것도 없이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클수록 최대인데 지수가 클 때는 x가 4일 때죠. 자, x가 4일 때 f4는 2의 3제곱 플러스 k가 되는데 그것이 7이어야 돼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29번 한번 볼까요? 29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함수 y는 절대값 x 빼기 더하기 3의 최대값이 8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상태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최대값이 8분의 1에. 일단 x 빼기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저런 절대값은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 2,3을 찍고 개수가 1이니까 V자 마치 2차 함수처럼 꼭지점 찍고 아래로 볼로 그리듯이 그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요. 마이너스 1은 여기쯤, 3은 여기쯤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 이 지수에 있는 요 녀석의 범위는 최소값이 3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네요. 그러면 6이 되겠다. 3부터 6까지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 녀석의 최대값이 8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럼 8분의 1이 된다는 건 3을 넣어서든 6을 넣어서든 8분의 1이 됐다는 건 a가 1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그쵸? 어쨌든 3이나 6 넣어가지고 이 녀석의 최대값이 나올 텐데 8분의 1이라는 건 3을 넣어도 혹은 6을 넣어도 8분의 1이 됐다는 건 밑이 1보다 작다는 얘기다.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는 거 파악했고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작을수록 클 테니까 결국 a의 3제곱이 8분의 1이 되는 거여서 a는 2분의 1이다. 그럼 최소값은 a의 6제곱이 될 거고 그 녀석은 2분의 1의 6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 답은 3번.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30번. 자, 이번에는 지수가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 왔네요. 아까 근데 29번에서 푼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지수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그냥 평범한 형태의 1차식이 아닌 애가 오게 되면 지수가 최대일 때 혹은 지수가 최소일 때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x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밑이 1보다 크다 그랬고 최대값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지수가 가장 클 때를 찾으면 되죠. 지수가 클 때 y도 커지니까 그럼 지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걸 우리가 함수 y라고 한다면 얘는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럼 이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마이너스 1부터 2, 2는 여기쯤 될래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같겠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일단 지수값만 구하면 지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되겠네. 그치? 따라서 함수의 최대값은 지수가 2일 때니까 결국 3의 제곱 9가 되겠다. 둘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지수에 이런 애가 오면 지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고민해주면 된다. 34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요 녀석이 x는 a에서 최대값 b, c에서 최소값 d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a, b 빼기 c, d
아까 말한 것처럼 2x제곱을 치환할 수 있는 꼴이니까 2x제곱을 t로 치환하고 뭐 조심해라? 네, 변역 조심해라. 이 x제곱이라는 건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지수가 작을 때 최소값을 갖고 지수가 클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그대로 t의 범위를 적으면 되겠네. 따라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치환해서 만든 식이 이렇고요. 그때 t의 범위가 이렇습니다. 그럼 얘는 t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러면 2차 함수가 됐어요. 2, 마이너스 3 아래로 볼록해. 2분의 1부터 4까지래. 자, 꼭지점의 x좌표, t좌표가 2니까 2분의 1보다 4가 더 멀리 있겠네요. 그래서 4에서 최대, 2에서 최소. 그래서 t가 4일 때 최대값 4 넣으면 얼마인가? 1인가? 자, 그리고 t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 자, 최대 최소값은 구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x가 얼마일 때라고 했는데 나는 t가 얼마일 때라고 구해서 이걸 돌려서 x가 얼마일 때도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t가 4일 때라는 건 x가 2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t가 2일 때라는 건 x가 1일 때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가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3이 되나요? 자, 치환한 거 x의 범위 말하면 x값 말하면 돌려놔야 된다. 다음 37번 볼게요. 37번.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자, 이 녀석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함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은 뭐 분모가 2차인 그런 분수 함수가 되는데 이런 함수는 잘 안 다루죠. 네. 뭐 치환하고서 뭐 산술기하로 써도 상관없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로 산술기하 치환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다. 요걸 치환하면 얘도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치환을 했으면 그 치환하는 문자만 변수가 개로만 존재해야지 x도 있고 t도 있고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x가 있는 건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곱하고 얼마 빼주면 2 빼주면 그래서 얘는 t제곱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환한 식만 보면은 t제곱 빼기 2 마이너스 6t가 돼서 2차식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변형 신경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치환하면 자, t의 범위라는 건 이 녀석의 범위인데 이 두 녀석이 0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쓰기 좋죠. 그래서 2 루트 2에 곱하면 1 그래서 t의 범위는 결국 2 이상이 됩니다. 그럼 얘는 t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그래서 3, 마이너스 11에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자,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1이 되겠다. 자,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지수 방정식, 부동식은 다음번에 할게요.